를 x-a, x-b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자, 써볼게요. 검산식을 써보면 x-a, x-b 몫은 qx일 거고 나머지는 rx라고 일단 쓸게요. 근데 어차피 얘는 무엇임을 알고 있죠, 우리가? 1차 이하임을 알고 있죠. 이해하시죠? 그럼 FA는 어차피 RA하고 같을 거니까 기억은 당연히 참이죠. FB도 RB하고 같을 거고 하니까. 그죠? 예. 니은부터는 판정하면 될 것 같은데 FA가 RA이다. 이미 기억에서 확인한 바 있고요. FB가 RB이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맞아요? 예. 그러면 위에 주어진 식이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FA-FB는 FB-FA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려면 이게 0이어야 될 거니까 FA하고 FB가 같아야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RA하고 RB가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같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다른 값이 많이 나오죠. 같은 값이 나올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네.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게 상수란 얘기죠. 나머지가 상수이면 같은 값이 나오겠죠. FA를 넣으나 FP를 넣으나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네. 응? 저와 진겸이가 왜 진겸이 뭐라고? 진겸이 왜 팔아? 뭔데? 판단한 결과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B가 곧 산소의 B를 뛰어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 근데 창문 문 열어. 벌레 들어와. 아, 벌레 들어온다고. 문 열어 그냥 뭐. 벌레가 옷을 먼저 하세요. 벌레. 조심해, 너 넘어진다. 그냥 문 열어요. 창문은 못 여니까. 네. 이제 벌레가 들어올 시기예요. 네. 방충만 해주세요. 방충망 해도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요? 방충망을 통과하는 벌레들이 있잖아요. 벌레들은 뭐예요? 네? 벌레들은 뭐예요? 벌레들 뭐 하냐고요? 벌레가 있어요. 벌레들도 수업 듣고 싶은가 보죠. 새끼들이 성욕을 내야지. 아, 근데 하여튼 벌레들 들어오면 여학생들이 좀 싫어하니까 창문 좀 열지 마. 알았어? 한겨울이면 내가 열어주겠는데 한겨울이 아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공기질이 너무 나빠요. 응? 공기질이 너무 나빠요 지금. 여기 공기청정기 있잖아. 뭘 나빠. 지금 형님 가기 전에 저한테 먼저 온다고. 곱게 큰 놈들 진짜 가르치기 힘드네. 티귿. RX는 실제로 1차 이하니까 PX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지. 맞아요? 네. 그러면 AFB 마이너스 BFA를 그냥 적어볼게요. FA는 어차피 뭐하고 같다고 했어요? RA하고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RA라고 하면 PA 플러스 Q일 거니까 FB면 RB하고 같죠? 네, RB라고 하면 그러면 ABP라고 할까? 네. 집어넣으면 ABP 더하기 QA 거고 그 다음 건 마이너스 BAP 마이너스 QB일 거 아니냐고. 여기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Q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A 마이너스 B 곱하기 R0라고 쓸 수 있죠. R0가 Q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여해요. 언제든지. 답은 3번이다. 네, 별거 없죠? 네, 그냥 써보시면 된다. 이거 진도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계속 나갑니다. 왜요? 아니면 뭐예요? 이거 응? 중간 범위까지만 나와. 중간 범위까지만 나가고 책 바꿀 거예요. 책을 바꾼다고 또? 네. 돈이 없는데. 뭐가 지금 안 되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어떡하지. 안타깝네. 야, 맞아. 시험 범위 거치같이 나가는 학교도 있지. 빨리 손 들어봐. 조대부가 걸쳐지는 경호수 된다면서. 너네도 그래? 경호수 된다고? 시험 범위 정확히 어떻게 돼? 너는
근데 여튼 그런 학교들도 여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는 별도로 풀어서 별도로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출시험지는 순차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타겟팅해서 공부를 하시면 기출시험지 볼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등급 따는데 별 지장은 없더라고. 아니 뭐 근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데 뭘 어디를 봤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고 어디를 안 봤다고 시험 못 보고 정상 아닙니다. 알겠죠? 경원수 잘 하잖아요. 경원수만 제가 별도로 봐줄 테니까 시험 기간에 그럼 따로 풀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자는 거 그냥 다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어차피 다른 반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간 학교도 있거든요. 경호에서 뭐 추가로 나간다 뭐 이런 학교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오답 봐줄 시간 없으면 그런 애들 모아가지고 따로 뭐 보든가 어쩌든가 할 테니까 이거 학원 좀 대책을 마련해 볼게요. 근데 어쨌거나 이 수업 시간 하는 건 다 하셔야 돼요. 그것과 별도로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또 기말고사때 저는 여기 여러 방식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해버리거든. 다 돼 있어야지. 그냥 지금 다 해. 지금 다 하라고. 내가 중학생들 데리고 선행반 돌려보면 그냥 잘 해. 그런 거 맞춰서 안 해도 아니 근본적으로 실력이 있는데 뭐 최근에 여기를 안 풀었다고 못 풀고 이게 말이 돼요? 항상 잘 푸는 거지. 그죠? 여러분 모두가요. 자, 35번. 뭐야 이게? F1은 3이라고 써있죠? F2는 1이라고 써있고요. F3은 2라고 써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F의 X를 X-1, X-3으로 나눈 몫은 모르겠으니까 QX. 나머지는 1차 이하니까 AX 더하기 B라고 잡읍시다. 됐죠? R5를 구하려면 RX만 확정하면 돼요. 즉 AB만 구하면 된다고. 뭐 아는 거 넣어봐야지 뭐. X 1 넣어볼까? 그럼 이게 F 얼마가 되지? F3이 돼요. 그럼 얘가 A 더하기 B죠. 근데 F3이 2라며. 그 다음에 X에다가 3 넣어볼까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F2가 되죠. 그럼 3A 더하기 B예요. 1 되죠. 그럼 연립하시면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B는 2분의 5다 나오니까 R5는 얼마입니까? 0이네요. 지금 진짜 처음 열어요. 아우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진짜 쌤은 약간 밀집되지 않잖아요. 아 지금 진짜 이게 심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안심하다고요. 제 몸에 있는 세포들이 호흡을 잘 못해요. 괜찮아요. 이산화탄소 부족해요. 괜찮다고. 진짜 그렇게 느껴질 뿐이야. 괜찮습니다. 37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2차당식 fxgx가 방 안에 혼자 문 닫고 공부하다가 질식해서 쓰러진 소리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 불가능해요. 여름에 물 받고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거 모르세요? 뭐 때문에요? 몰라요. 죽는 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2차당식 fx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조건 보세요.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상수란 얘기죠. 몫이 상수라고요. 몫이 상수란 말은 실제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fx-gx는 1차식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1차식으로 나눠서 몫이 상수이려면 처음에 1차식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fx-gx는 1차식일 건데 몫은 그러니까 숫자니까 그냥 숫자다. 근데 목과 나머지가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죠. 근데 얘는 사실상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럼 fx-gx 지금 인수 누가 살아있어요? x-1이 살아있죠. 그러면
fx도 x-1을 갖고 있고 gx도 x-1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x-1을 갖고 있어야 둘이 빼가지고 나머지가 상수 나왔다 이런 얘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fx도 x-를 갖고 있고 왜냐면 공통인수는 빼도 사라지지 않아요. gx도 x-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fx 곱하기 gx가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fx가 같든 gx가 같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될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g3이 2라고 했으니까 gx가 x 플러스 1을 가지면 곤란해집니다. 얘가 x 마이너스 2를 가져야 되겠네요. 왜냐면 g3이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꼼짝없이 x 플러스 1을 갖게 돼 있죠. 그렇죠? fx와 gx가 확정됐습니다. 그럼 f 마이너스 g 마이너스 2는 얼마지? 3 곱하기 12, 36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fx-gx가 1차식인 것만 발견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니? 38번 x의 100제곱, x의 10제곱, x 10 이 4개 더한 거를 몫을 qx 일단 나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qx도 결국 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보세요. x의 100제곱 더하기 x의 10제곱 x 더하기 10이라고 하면 얘가 재수가 2차식인데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나머지 정리를 연속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를 ax 더하기 b라고 하면 x에 마일 넣고 일러서 a와 b를 둘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x에 1을 넣으면 13이에요. 이게 a 더하기 b고 x에 마일을 넣으면요 11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a 더하기 b죠. 이 둘을 연립하면 b가 12고 a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뭐라는 얘기냐면 x 더하기 12라는 얘기예요. 그럼 qx 알고 싶으면 이거 이쪽 2항에서 그냥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x의 100제곱 더하기 x의 10제곱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인데 여기서는 qx를 굳이 안 구해도 돼요. 물어보는 게 뭐니까요? q0이죠. 근데 여기다 0을 넣어도 얘들이 어차피 0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x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q0니까 q0은 2다.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당식 px와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당식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2의 값을 구하시오. 가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0 되는 값, 즉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하필이면 여기도 똑같은 값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저게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 되는 건데 이게 0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p 마이너스 1과 q 마이너스 1이 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px 마이너스 qx는 완전 제곱식이다. 그리고 px 더하기 q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11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가 있잖아요. 가. 네. 가식에서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 이 0이다. 얘를 px 마이너스 qx는 그러니까 그 다항식에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거랑 같이 해가지고 px 마이너스 qx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게 하면 오늘 충분하. 일단 제 말 좀 들어볼까요? 제가 풀이 안 했으니까.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제 말 좀 들어볼까요? 아직 풀이 안 했으니까. 네. 진짜? 맞아. 일단 제가 먼저 풀고 얘기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이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인 것 같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볼까 해요.
2차항에서 1이고 1차항에서 1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px를 다음과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qx는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p-1과 q-1은 b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기는 분명히 -1이라는 힌트가 있잖아. 그럼 다항식이 x 더하기 1의 거듭적으로 정리됐으면 졸라 쉽거든 다루기가. 근데 전부 다 이걸 x에 관한 거듭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내 말 무슨 말 이해되니?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이런 거 하라고 뭘 배우는 거야? 연속조립제 배우는 거잖아. 얘들아 다항식을 반드시 x에 대한 내림쳐서 정리할 필요 없어. 너가 x-1의 거듭적으로 쓰고 싶으면 쓰고 x 플러스 1의 거듭적으로 쓰고 싶으면 써도 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걸 직접 활용한 거예요 제가. 이 상태에서 px-qx를 써보시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1 x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x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a가 1입니다. 아주 괜찮은 것 같죠 지금까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얘는 p2 더하기 q2가 11이란 말일 뿐이니까 비결정하나 준 거죠. 예. 그래서 p2 더하기 q2는 a가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9 더하기 3 더하기 b 그리고 3 더하기 b일 뿐이에요. 얘가 11이어야 되죠. 그럼 b는 -2입니다. 그래서 px가 확정되었으니까 p2는 9 더하기 3 더하기 b예요. 그러니까 10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 풀이가. 네. 근데 이 풀이 진짜 별거 아닌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x 더하기 1의 거듭제곱으로 다항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릅니다. 이 사실 자체를 잘 몰라요. 모든 다항식은 꼭 x의 거듭제곱으로, 그러니까 얘도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쓰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풀이가 좀 불편해져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 굉장히 편해지죠. 뭘 보고 한다고요? 여기 -1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p0은 q0이었으면 나는 x에 대해 정리했을 거야. 근데 p-1이 q-1이니까 x 더하기 1에 정리한 거야. 그럼 p2가 q2였으면 x-2의 거듭제곱에 대해 정리했겠죠. 그냥 그랬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연속조립제가 막 이거나 찾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다항식을 니네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 보이고 이게 실제로 수의 진법 변환과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 2로 계속 나누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실제 수의 의미는 같죠. 표기법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다항식의 표기법만 다르고 실제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다항식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다항식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복잡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얘기야. 아니 뭐 너네가 10진수에 덧셈밖에 할 줄 모르는데 2진수까지 덧셈하라고 하면 막 버벅버벅 하잖아. 8진수로 덧셈해봐 이러면 버벅버벅 할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야. 덧셈까지 어찌어찌 하겠지. 곱셈해봐 이러면 더 버벅버벅 할 거 아니냐고. 8진수에 9구단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만들면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4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야 이런 거는 개껌 아니냐? 아니 입안에서 이런 게 질문 나오면 참 슬픈데 좀 슬퍼도 돼? 울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뭔 생각이요? 뭔 생각? 아 이거 뭐 맨날 먹던 백반 같은 문제잖아. 아니 다 생각이 있으실 거라 믿어요. 뭔 생각? 아니 다 생각이 있으실 거라 믿어요. 뭔 생각인지 아무 생각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뭐.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냥 쓴 거죠. 그냥 쓴 건데. X 플러스 1 아니에요? 어디가? 생각 없어. 잘못 쓴 거야. 또 이제 막
노림수가 있어. 아니 없었어요. 네. 또 말하면 또 아니야. 그냥 잘못 적은 거야. 아 근데 이거는 여기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면 망한다고 했죠 제가. 그거 기억나죠? 예. 왜냐면 이제 이거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지문 일단 나왔으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보면 문제에서 물어본 얘를 기준으로 지금 검산식을 쓴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근데 잠깐 여기를 제수라고 바꿔봐. 그럼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 무슨 나눗셈이에요? 덜 된 나눗셈이죠. 덜 된 나눗셈은 나머지만 가지고 다시 나누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나눈다고 하면 당연히 x-1의 제곱 곱하기 a겠지. 몫은 무조건 최고차의 개수니까. 그 나머지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는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3x 더하기 2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건은 미정계수 2개를 삭제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1 대입해가지고 f1은 5다 이러면 이런 애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좀 답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럼 a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f-1은 지원아 미안해 선생님 오탈자 신경 쓰면 쓸게. 예, 4a-1이니까 3이죠. 예. 그래서 a가 1이다. 그러니까 rx는 실제로 x-1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죠. 예. 전개만 하시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일 거니까 a, b, c는 초콜릿 아니고 3이요. 예.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이 반에서는 질문이 안 나와야지. 되게 쉬운 문제잖아. 이제 니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많이 봐서 물론 처음 보면 어려웠을 수도 있죠. 처음 보면 너무 많이 봐서 사골 오브 사골이죠. 네. 42번을 보도록 하죠. 2의 세제곱이 7 더하기 1이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7 더하기 1에 333 아니에요? 개꿀? 그럼 이거 전개하면 7 달고 있는 데가 몇 개? 졸라 많이. 이제 안 달고 있는 데 1밖에 없잖아요. 답이 1이죠. 문자로 바꿀 필요 없는 거 굳이 문자로 바꿀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숫자만 가지고 다루는 게 곤란할 때 식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런 문제 풀이를 보면 다 뭐로 시작하냐? 뭐 7을 x라고 하면 뭐 이즈라고 시작하잖아. 근데 숫자만 가지고 문제 풀리는데 뭐 이럴 필요가 뭐 있어. 그죠? 7 더하기 1 333개를 늘어놓으면 전개됐을 때 7을 한 번이라도 택하는 모든 항은 7로 나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을 전혀 택하지 않는 항은 누구밖에 없어요? 1. 그쵸, 1밖에 없죠. 답이 1이죠.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예. 뭐 굳이 문자를 동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최대한 문자를 동원하지 않으려고 해봐요. 그래야 실제 시험 시간에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44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AB와 정수 P에 대하여 당식 얘가 x-p를 인수로 갖는다는데 이거는 이제 유리수 해정리 때문에 P가 될 수 있는 건 뿔마 1과 뿔마 2밖에 없죠 어차피.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딱 봐도 1이나 2는 넣으면 안 됩니다. 0이 될 리가 없어요. 자연수니까. 그렇죠. AB 자연수권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빼봐야 뭐 크게 기여할 수 없어요. 0 되는데. 그러니까 마일이나 마이 같은 걸 넣어볼 텐데 문제를 만든 놈이 뭐 마이 가지고 했겠지 뭐. 그렇지 않아? 죄송합니다. 예, 16 마이너스 8a 더하기 4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네요. 얘는 4a 더하기 b가 뭐라고 할 수 있죠? 9라고 할 수 있나? 그러면 a가 2고 b가 1이면 딱 되네.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다른 걸 검토할 가치를 못 느끼네요. 그죠? 그러면 a, b, p는 얼마다? 얼마? 마사다 라는 거 할 수 있죠.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문제를 만든 입장에서 뭐 1이나 마이너스를 가지고 안 되겠냐고. 그냥 그렇다고 내 말은. 알겠지?
3차 방식 px하고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px 곱하기 qx는 다음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문제가 좀 치사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px하고 qx 곱한 게 이걸로 나눠 떨어졌으니까 px의 인수 조금 모으고 qx의 인수 조금 모은 게 지금 얘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하게 되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px예요. 짜증나죠? qx는 그냥 관여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거든. 둘 다를 보긴 할 텐데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을 고려를 해보면 희한한 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삽질 한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는 뭐 px에서 왔고 얘는 qx에서 왔나? 이런 추측을 할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거 아니야. 니네가 처음 드는 생각은 그거 보통 아니야. 그게 아니게끔 문제를 디자인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그랬겠지. 존나 극단적이지만 나는 p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라고 하련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최고차이 계수는 다를 수가 있잖아. 이 인수 전체가 px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밑에 꼬라지를 보면 px 3차식이고 3차의 개수가 1이어야만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px를 이걸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나까지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에서 px를 빼보면 얘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6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2배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qx가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이거나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인데 그거 결정하라고 q0는 음수이다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얘도 결정할게요. q0는 음수이다 줬으니까.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p2 더하기 q8을 하시면 p는 얼마죠? p2 얼마야? 하기 싫냐? 1 q8는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럼 13이니까 일단 이게 답이 되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현재까지. 근데 이제 얘는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답 나오면 보통 시험 볼 때는 그냥 넘어가면 돼야겠지. 예, 넘어가면 되는데 이 두 번째 상황을 니네가 먼저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지. px의 최고차이 계수는 1인 거 알았으니까 그럼 qx가 x-1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qx가 그냥 x-1은 아니고 최고차이 계수는 모르니까 a 곱하기 뭐 x- 이런 형태인가? 라고 시도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럼 p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 그리고 x 더하기 b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최고차이 계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3 x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마이너스 bx 더하기 3b가 될 텐데 실제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 마이너스 px를 또 구해보면 얘가 3 마이너스 b x의 제곱 더하기 3b 마이너스 13x 더하기 13 마이너스 3b 인데 얘가 a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x 더하기 a 제곱이어야 되잖아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a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탈락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친구들?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답인데 이게 좀 극단적이잖아. 아이씨, 이런 걸 줄 몰랐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 게 보통 답이야, 근데 그 고1 모의고사일수록 더욱 그런 것 같아. 왜냐면 고1 모의고사의 특징이 다 고1 모의고사 기출이거든. 고1 모의고사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쉬워요,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빼고 나머지는 뭐야 이거? 나 수능 만점 맞겠는데 이런 느낌이야. 풀어보면 알아.
한 두 문제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쉬워요. 그럼 그 두 문제가 어려운데 상위권의 관점에서 보면 28문제를 뭐 한 40분 만에 다 풀었단 말이야. 시험 시간 100분인데. 그럼 두 문제 가지고 1시간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문제 가지고 1시간 놀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삽질을 자꾸 유도하는 문제들을 만들어서 넣어요. 생각하기 힘들게 만들고. 왜냐면 걔들이 그걸 빨리 풀어가지고 엎드려 자잖아. 그러면 영어 영역부터 시험이 공정하지가 않아. 왜요? 왜냐면 그게 안 되는 애들은 그거 푼다고 막 1시간 40분 내내 그러고 있었을 머리 쓰고 있었을 거 아니야. 두뇌가 훨씬 더 지쳤을 거 아니야. 그게 공정하지 시험이 약간 불공정하지. 왜냐면 자고 휴식 취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그럼 지가 잘했어야 돼. 아니 못 자게 하려는 거야. 최대한 못 자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점수를 어차피 보상을 받잖아. 다들 잠은 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서 쉽다면 잘 거 아니냐고. 그걸 이제 빨리 푼 애들이. 그럼 두뇌가 재충전이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 영역이 시험까지 영향을 끼치잖아. 그럼 그냥 두 문제 틀릴까요? 21번 30번 아니에요? 다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반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딱히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모의고사네? 이러고 시험 봤는데 100점이나 96점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고마워. 국어 다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예. 가. 국어 절대 모의고사 대비하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너 모의고사 점수가 왜 이 모양이냐 그래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본인 풀 수 있는 건 푸시고 그냥 개시장 마위 그냥 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당초에 모의고사는 건 대비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대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하세요.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알겠죠? 나도 안 풀리고 싶은데 이렇게 풀게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노출은 됩니다. 노출 일부러 안 되려고 해도 근데 최근 기출을 막 우다다다 풀어가지고 최근 기출의 트렌드를 분석한 다음에 이런 게 주로 나오니까 라고 해서 점수 좀 좋게 나오면 실제 실력보다 과대 계상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좀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본인이. 계속 그 점수 맞고 싶잖아 사람이. 그러면 계속 거기에 매달려. 그럼 실력은 잘하지가 않고. 내가 그랬잖아. 제일 아름다운 케이스는 모의고사에 최대한 노출이 안 되는데 시험장에 처음 봤어. 내가 그걸 풀어 맞추는 거지.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게 돼야 수능을 고득점 할 수 있거든. 수능에 나온 문제 예측 못합니다. 예측한다고 막 인터넷에서 막 그런 다 구라예요. 알겠죠? 다 구라입니다. 어떻게 예측해요? 못합니다. 예측해주세요. 저도 못해요. 아니 애당초 이게 예측을 못하니까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역량은 지금도 기를 수 있어요. 문제를 푸는 게 적은 학생일수록 더 기르기가 쉽지. 맞잖아. 모든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 아니야. 이걸 최대한 맞추려고 하면 나중에 수능에서 진짜 처음 보는 문제도 맞출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원래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기 확신에서 오는 거거든. 나는 과거에 처음 보는 문제를 많이 만났으나 결국 그것을 풀어냈다. 이런 경험이 누적돼야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야. 자기를 믿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근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번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다 이러고 풀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과 같이 그걸 준비했으니까 푼 거지. 내가 뭔가 그걸 푼 게 아니고 자기 확신이 아니거든. 근데 그런 아이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못 풀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 그럼 그때부터 사고 회로가 마비되면서 막 등으로 땀이 쭉 흐르면서 와 나 재수 각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어떤 그런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난 인생 망한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본인을 믿어야 그걸 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본인을 어떻게 믿냐? 나들 가지고 종교를 만드냐? 그게 아니고 본인이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풀어낸 긍정의 경험이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나는 그런 긍정의 경험을 쌓아서 고3이 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대비하지 말라는 거야. 조지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평상시에 실력을 잘 키우면 모의고사 100분이잖아. 내신에 비해서 훨씬 더 생각할 시간 여유가 있어. 실질적으로 30문제 100분이니까 결국 맞춰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쌓아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고3 때 수능을 고득점 할 수가 있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47번 볼게요. 3차 당시 fx하고 dx는 차수도 안 줬어요. 차수도 안 줬는데 dx는 그래도 4차이긴 하겠죠. 왜냐면 3차를 제곱하면 6차가 되니까
여기 2차가 있으니까 gx는 4차이긴 하겠네. 그런 얘기고 0하고 마이너스 1은 넣어볼 수 있잖아. 왜냐면 여기다 0하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gx하고 관계없이 우변이 0이 되기 때문에 예, 수치 대비를 해보기 좋죠. x에 0을 넣어보면 f0이 0이어야 되겠네. 왜냐면 제곱의 합이니까 0이 안 될 수가 없죠. 예.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우변이 0인데 좌변은 원래 다른 값이 나오잖아. 하나는 f-2의 제곱이고 하나는 f-1의 제곱이거든. 근데 제곱의 합이 0이려면 각각이 0이어야 돼서 f-2도 f-1도 0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fx가 바로 확정돼 버리죠. 최고창 해수 2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돼버려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f2x는 2x 플러스 1 2 곱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f2x의 제곱과 fx의 제곱을 더해 볼게요. 이걸 더해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걸 이렇게 뺐는데 여기가 공통인수잖아. 그래서 공통인수는 그냥 미리 제곱해서 묶을게요. 그럼 나머지만 제곱해서 써주면 되니까 x 더하기 2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16 2x 더하기 1의 제곱만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럼 gx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와 x분의 1만 하나씩 뺀 거니까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6 곱하기 2x 더하기 1의 제곱 이게 gx예요. 맞아요? 근데 이 gx를 fx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대. 근데 gx는 어차피 얘로 나눠 떨어지거든? 그럼 fx로 나눌 때 이게 이미 있잖아. 얘로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만 중요하냐면 이걸로 나눈 나머지만 중요해. 그럼 이 남은 부분을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가 중요하잖아. 그럼 이건 뭐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144가 되거든. 이 말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RX는 실제로 뭐라는 얘기냐면 144 곱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얘기야. 그럼 R1은 288. 이거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거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면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gx가 처음부터 x 더하기 1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몫을 제가 x 더하기 2로 나누면 여길 굳이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qx라고 쓴 거야. 여기가 144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전개해보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qx 더하기 144 x 더하기 1이 나왔을 거고 얘가 지금 fx잖아요. 그럼 fx로 나눈 나머지가 얘다 라는 거 아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rx 다음과 같이 나오니까 뭐 R1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gx를 막 전개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네가 이미 이 인수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인수가 발생하는 것들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이미 이렇게 한 거란 말이지. 근데 이 디자인을 거부하고 다 전개해서 gx를 x에 대한 내림차수 쓴 다음에 뭐 이러면 문제 풀지 말자는 얘기잖아. 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여기까지 하죠.